여러분, 혹시 자신의 본 모습을 잊고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더 화려하게, 더 특별하게, 더 대단하게 보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탈무드 이야기는 한 선한 수도사와 작은 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독수리에게 상처 입은 가엾은 쥐를 구해준 수도사.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쥐를 예쁜 소녀로 변하게 합니다. 소녀로 자란 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태양보다 강한 구름, 구름보다 강한 바람, 바람보다 강한 산, 그리고 산보다 강한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도 그를 깊이 아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수도사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수도사는 강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독수리는 억센 발톱 사이에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수도사 위를 지나가는 순간 발톱 사이에서 작은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툭! 땅에 떨어진 것은 작은 쥐 한 마리였습니다. 독수리의 발톱에 상처를 입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쥐는 너무나 약하고 가엾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 수도사는 상처 입은 쥐가 가엾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외투 자락으로 쥐를 감싸 주었습니다. 따뜻한 외투 속에서 쥐는 조금씩 떨림을 멈췄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집에 데려가 치료해 주어야겠구나. 수도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쥐를 보면 더럽다고 반대할 게 분명했습니다. 수도사는 고민 끝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작은 생명을 살려주고 싶습니다. 하오니 이 쥐를 여자아이로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앙이 깊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순간 신비로운 빛이 쥐를 감쌌고 쥐는 예쁜 소녀로 변신했습니다. 까만 머리에 맑은 눈을 가진 사랑스러운 소녀였습니다. 수도사는 그 소녀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친딸처럼 예쁘게 키웠습니다. 수도사는 소녀에게 글을 가르쳤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소녀는 순하고 예쁘게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 소녀가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도사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이젠 나이가 찼으니 시집을 가야지. 너는 어떤 사람을 남편으로 삼고 싶으냐?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에게 시집을 가고 싶습니다. 수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 내 생각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태양인 것 같다. 우리 태양에게 결혼을 부탁해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수도사는 몸을 청결히 하고 태양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태양이시여, 만물을 자라게 하는 강한 자여.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저의 딸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에게 시집을 가고 싶어 하기에 제가 그 뜻을 전하려 합니다. 수도사의 호소를 듣고 태양이 응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대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대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겠는가? 내가 진실을 말하겠노라. 나는 그렇게 강한 자가 못 되네. 나보다 강한 자가 있다네. 수도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구름의 대왕이지. 그가 구름을 피우기 시작하면
나는 그 속에 갇히게 되고 이 세상은 암흑이 되어버린다네. 수도사는 태양이 가르쳐준 대로 구름이 생성되어 퍼지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름의 대왕을 불렀습니다. 수도사의 이야기를 들은 구름 대왕은 대답했습니다. 그대 이야기를 잘 들었노라. 물론 나도 강하긴 하지. 하지만 나보다 강한 자가 있어 나도 그에게는 꼼짝 못한다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람이네. 바람은 나를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날려보내기를 식은 죽먹기처럼 하네. 바람에게만은 맥을 못 추겠거든. 수도사는 바람을 찾아가서 구름의 대왕이 했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는 강한 힘을 가졌지.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강한 상대가 있네. 그대는 그 자에게 가서 부탁해봄이 어떤가? 그가 누구입니까? 산이네. 내가 아무리 강한 바람을 보내도 산이 가로막으면 난 힘을 못 쓰거든. 수도사는 산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은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내가 강한 것은 사실이네. 하지만 나에게도 두 손을 들게 하는 상대가 있으니 그 자를 가르쳐 주겠네. 바로 쥐일세. 쥐는 내 배 가운데에 구멍을 뚫는 놈이네. 수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양보다 강한 구름, 구름보다 강한 바람, 바람보다 강한 산, 그런데 산보다 강한 것이 바로 쥐라니. 수도사는 쥐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소? 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대한 산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자는 우리 쥐들밖에 없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쥐이기 때문에 땅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딸에게 돌아갔습니다. 내가 여태 돌아다녀 보았지만 결국 쥐가 제일 강하다는 결론이 났다. 쥐에게 시집 가겠니? 네가 그러길 원한다면 주님께 부탁드려서 원래의 내 모습인 쥐가 되도록 하겠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소녀는 다시 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쥐였습니다. 수도사는 소녀 쥐를 쥐구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려주었습니다. 쥐는 쥐답게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본 모습을 잊고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되고 싶어 하고, 더 화려해 보이고 싶어 하고, 더 대단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본 모습을 찾을 때 옵니다. 쥐는 소녀가 되어도 여전히 쥐였습니다.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 돌고 돌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도, 아무리 다른 모습이 되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신답게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쥐의 신랑감 찾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본 모습을 찾는 데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세요. 쥐는 소녀가 되어도 결국 쥐였고, 쥐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자신답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본 모습을 사랑하고 자신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탈무드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자신답게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